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일드메스 플러스 QAD 투자 프로젝트를 종료했습니다. 2025년 올해죠. 1월 1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00일까지는 아니고 한 280일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과연 이 투자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결과를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울티는 조금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다. 울티를 계속 이 TR 수익률을 보고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좋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좀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조금씩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수율은 제가 투자 금액 대비 48% 회수를 했고, 실제로 제가 중간에 울티를 급하게 많이 들어간 거 빼면 한 44%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고 있었더라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9% 정도 되고요. 제가 그동안 투자한 기간입니다. 시장 흐름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상승 추세를 가다가 급락이 나오고 다시 회복하는 이런 시장이 오고, 초반 구간에서는 이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보유를 하다가 중간에 여기 이쯤이죠. 이쯤에서 울티를 갈아타고 현재 이제 정리를 한 상태이죠. 일드메스를 급락도 맞아보고 상승도 맞아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한의 변동성을 다 견뎌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달러 기준으로 하는 게 정확한데 이 달러 데이터가 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원화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하면 지금 최근에 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괴리율이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후 기준으로 3,490만원 정도 받았고, 손실은 마이너스 2,600만원, 실제 수익률은 880만원입니다. 나스닥이 그동안 이 기간 동안 거의 한 19%, 거의 한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투자 금액이 한 6천에서 한 7천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하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일드메스 자체로만 봤을 때. 하지만 분배금을 제가 절반 정도 QAD를 모았고, QAD 수익, 그 다음에 양도세 해지, 이거를 고의적으로 손익 실현시키면서, 왜냐면 올해 이제 차익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한다면 세금에서 나오는 수익, 그 다음에 QAD 수익, 분배금 수익 합치면 한 1,900만원, 대략 2천만원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그럼 수익률을 치면 그래도 나스닥하고 비슷한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드메스 플러스 QAD 투자는 시장 수익률을 잘 따라갔고, 그 다음에 세금도 어느 정도 아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QAD 수익률은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더 상승을 하겠죠. 일다시피 지금 과거 데이터를 보면 천천히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1월, 2월, 3월, 4월에는 분배금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에 폭락장이 오고 7월, 8월 부터는 이제 울티로 변경이 되면서 분배금이 확 늘어났다가 지금은 다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죠. 25년에는 양도세를 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분배금을 성장성이 높은 자산에다 투자를 하고 이런 투자 계획을 해왔습니다. 물론 따로 성장주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분만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럼 26년 투자에는 조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절세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의도적으로 양도세를 줄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양도세를 줄이면서 투자할 것 같습니다. 커버드콜 투자도 중간에 아마 액티브하게 관리를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25년 예상 금융소득이 4,6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건보료가 한 8%니까 내년부터는 건보료가 연간 368만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368만원은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커버드콜로 투자를 해서 이 금액을 내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월세라든지 아니면 생활비라든지 일부분을 커버드콜로 대체해서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드콜 투자는 아무래도 일드메스에서 이번에는 개별 종목 위주로 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렉스쉐어즈에서도 IR 시리즈는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좀 쌓아가는 방식. 대신 렉스쉐어즈는 너무 많이 투자하기는 어려운 게, 또 너무 많이 투자하게 되면 세금이 더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운드힐 더블페이는 상승 시기에 따라서 렉스쉐어즈나 일드메스 투자하게 된다면 원금 방어 용도로 할 것 같아요. 물론 라운드힐 진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커버드콜 투자는 아마 일부분 정도만 하고, 이제 아무래도 주 투자는 QAD, 꼭지점을 바라보고 QAD를 투자를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중간중간 차트를 보면서 스윙 투자로 수익을 내고,
지금은 가상화폐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미 일봉 차트를 보면요. 곧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좋지 않지만 다시 상승 모멘텀이 언젠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번 관심을 가져보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좀 수익을 내든가 아니면 가상화폐 관련 코버트걸 투자해서 좀 분배금 뽑아내는 식으로 아마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울티가 지금 말이 많죠. 울티 제가 뭐 혁신이 뭐니 했지만 솔직히 지금은 아닌 건 사실입니다. 시장 자체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특히 이 중소형주 중에서 좀 양자가 안 좋은데 지금도 빠지고 있는데 안 좋은 종목을 빼줘야 되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ETF 자체가 옵션 인컴이다 보니까 주가 하락에 별 신경 안 쓰는 구조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냥 변동성만 높으면 되고 이제 오늘자 기준에서 이제 옵션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방을 많이 베팅하거나 그렇게 해서 프리미엄을 뽑아내는 용도지 우리가 생각하는 원금이 덜 녹는 분배금도 따박따박 주는 그런 ETF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7월, 8월에 워낙 민주 아니면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가던 그런 시기라서 잘 맞았던 거지 지금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라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시장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거라고 하면 들어가더라도 이 토탈 수익률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1대 매스 저는 원금 회수를 바라보신 분이라면 이 4월 이렇게 좀 하락장이 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물론 이때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 아니면 본주 투자하신 분들 기초자산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을 내는 구간이긴 해요. 원금 회수 목표로 일부분을 투자하기 좋은 시기인 거지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반대로 이게 토탈 수익률을 보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양도세 했지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금 회수하시는 분들은 뭐 진득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지만은 예를 들면 MSTY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물론 백테스팅을 한 거 보면 마이너스 70% 가든 80% 가든 버티면 이깁니다. 버티면 이기거든요. 근데 그게 버티는 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 부모님 계좌에도 MSTY를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많이는 안 하고 일부분 정도만 세팅을 해드렸는데 거기서 분배금 나오는 걸로 계속 QL을 사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마이너스 70%입니다. 이걸 손이 통산을 시켜서 해도 되는데 이미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원금을 가져가봤자 별 의미가 없고 차라리 막 원금을 가져와서 QED 박으면 되겠지만은 지금 여기도 부모님 계좌는 울티 마이너스 30%예요. 근데 지금 부모님 계좌 경우에는 지금 QED를 제가 똑같이 투자하는 것처럼 235불 정도까지 가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리밸런싱을 해드릴 거고 계속 받으면서 QED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해서 하면 결국은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1대 매스 플러스 QED 투자한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너무 높은 비중으로 투자했다는 거 또 분할 매수도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관리를 안 해서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관리를 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대 매스 투자도 결국에는 쌀 때 사서 주가를 유지시키고 많이 뽑아내야 하셔야 합니다. 지금 1대 매스 고르라 하면 전제는 이겁니다. 상승 추세라고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토탈 수익률을 관리를 해야 되고 분할 매수도 반드시 분할 매수도 해야 되고 비중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원금 매수 목표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현재는 양도세 절세 목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이미 11월이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내가 양도세, 절세, 손익통산을 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으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높은 분배금으로 원금 회수보다는 안정성 높은 종목을 하거나 혹은 이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거나 관망하거나 차라리 탄탄한 종목들을 직접 투자하면서 분할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M7이 좋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M7도 뭐 과잉 투자다. 과잉 투자란 이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M7 관련 YMAC도 괜찮고 주가 흐름이 현재는 이게 꽤 오래 버텼습니다. M7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하락 추세를 가는 거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떨어졌을 때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분배금 받는 ETF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아마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좀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CHPY도 반도체 기업들을 딱
골고루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차트도 요즘 이쁘고요. 많이 주진 않아요. 상승분은 좀 따라가는 편인데, 근데 하지만 반도체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1년 이상 분할 매수로 하고 이제 가져간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GPTY, 이제 AI 관련 1DMS ETF입니다. 엔비디아, 팔란티어, 인텔, 알파벳, 다양하게 피테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배금은 많이 주지 않지만 상승분은 좀 따라가는 편인데, 워낙 변동성이 높은 자산도 조금씩 들어있기 때문에 조정 왔을 때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인 LDMS 개별 종목은 너무 많아서 사실 그 차트를 다 뜯어봐야 돼요. 시장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런 관점에서는 우선은 노란색 빅테크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최근에 많이 떨어진 메타를 지금 이슈가 있지만 이거를 괜찮게 보신 분은 오히려 메타 같은 1등 매수를 조금씩 분할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SMCY도 있습니다. 슈만큼도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 부진이지만 지금 과하게 떨어졌거든요. 지금 중소형주 자체가 과하게 떨어졌습니다. 일봉 차트인데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나 나왔다는 게 사실 지금 좀 반등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물려있어요. 물려있지만 손절 치고 싶을 때가 오히려 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슈마컴이 좀 크게 말아 올린 29불까지 바라보고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도 이 갭이 큽니다. 마이너스 20%니까 그러면 슈마컴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넷플릭스도 최근에 떨어졌다가 주식 분할 또 나오는 이슈도 있고, 그래서 넷플릭스도 괜찮을 것 같고, 팔란티어도 현재는 상방 추세가 일탈됐는데 좀 과도하게 떨어졌다 싶으면 언제든지 개인이 좋아하는 주식들은 또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이도 괜찮은데 요즘 코인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우선은 뺐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이 정도, 내가 직접 개별 종목 투자하면서 일부분 한 10%나 20%를 같이 가져가면서 분할 매수를 투자를 한다면 해지도 하고 현금 흐름도 없고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원금 회수보다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저는 잃지 않는 투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이번에 올해 성과가 많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뭐 세금 내고 자산은 연초보다 늘렸고,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현금은 적지만 사실 이 현금 일부분은 거의 다 배당 쪽에 들어갔습니다. 커버투콜 비중이 없고 거의 코카콜라, 펩시 이런 그 경기방어주로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QAD, 그다음에 S&P 500 들고 있고, 일부 성장주, 가상화폐 다 뺐고 채권 조금 보유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 현금을 성장주에 좀 투자하면서, 그 다음에 만약에 기술주가 빠지면서 경기방어주 위주로 수익을 보게 되면 수익 보면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이 레버리지나 아니면 성장주를 또 옮겨가면서 이렇게 투자하면 또 내년에 좋은 시기가 온다면 저희 자산이 한 번 더 상승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하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사실 나스닥은 얼마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인데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건데, 요번에 한번 마이너스 거의 6% 빠졌으니까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6% 또 온다면 담아봐도 괜찮지만, 이게 한번 깨진 차트는, 한번 이게 이평선이 닿았던 차트는 좀 더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못 주신 분들은 600불 근처에서 한번 받아보는 거 좋고, 또 1시간 봉에서는 지금 200일선 깨지고 있네요. 4시간 봉에서 121선 근처 혹은 200일선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포트폴리오 점검해보면 좋다, 점검해보면 좋다를 한 이유도 그거예요. 이 점검을 안 하면, 이 숫자를 안 보면 본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한번 진짜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지, 내가 오래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인지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